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보면 현대 미국이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근본 원인을 아주 흥미로운 분석들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기회의 상징이었던 나라 미국. 근데 어쩌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미국이 내세우는 이상과 그 현실,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균열이 있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민주주의, 평등, 기회, 이게 바로 미국의 이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분열, 불평등, 그리고 과거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하는 향수만 남았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 봐야겠죠? 미국의 시작, 그 건국 코드부터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미국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테라 눌리우스라는 건데요. 라틴어인데 직역하면 주인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 서구 열강들이 이 땅은 문명화된 주인이 없네? 그럼 우리 땅이지? 하면서 자신들의 정복과 정착을 정당화하는 데 썼던 아주 편리한 법적 논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질적으로 정복을 기반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이 테라 눌리우스라는 코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내쫓고 학살하는 걸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는 걸 국가 정체성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뜬금없이 그린랜드를 사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도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아주 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776년 동부의 13개 주로 시작해서 지금의 50개 주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전쟁으로 빼앗고 돈으로 사들이면서 이렇게 영토를 넓혀온 역사가 바로 미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건국 코드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누가 설계했는가? 바로 설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분석은 좀 다르게 봅니다. 물론 그들도 있었지만 진짜 미국의 헌법과 통치 시스템을 설계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노예를 소유한 대지주, 다시 말해 자본가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시적입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미국의 가장 빛나던 시절, 바로 황금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분석은 이 황금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아주 특수하고 짧았던 예외적인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그 황금기가 대체 얼마나 계속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20년 정도입니다. 대략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거죠. 미국 전체 역사에서 보면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외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분석의 핵심 주장이죠. 당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모두가 풍요로웠던 건 미국 시스템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당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었잖아요. 그 체제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 자본주의가 이렇게나 좋아 라고 보여주기 위해 지배계층이 어쩔 수 없이 했던 전략적인 양보였다는 겁니다. 일종의 쇼맨십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냉전이 끝나면서 그 특별한 상황도 끝이 났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미국은 다시 원래의 모습, 즉 극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공장 초기 설정 값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그 예외였던 황금기도 막을 내렸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졌으니까요. 미국은 다시 19세기 말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되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바로 강도귀족, 즉 로버 베런들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부를 쌓았던 산업자본가들을 좀 비꼬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답을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G7,
그러니까 서방 선진 7개국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브릭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신흥국들의 경제 규모가 G7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혼자서 세계를 주무르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경제적 현실이 트럼프 같은 현대 정치인들을 아주 거대한 덫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처한 정치적 딜레마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걸 보시면 트럼프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트럼프 자신은 부가 집중된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는, 말하자면 현대판 로보배런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스템에서 가장 소외되고 뒤처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조합이죠? 이 분석은 트럼프가 빠진 딜레마를 아주 간단한 4단계로 설명합니다. 자, 첫째, 그의 지지자들은 위대한 미국, 즉 과거의 그 황금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둘째, 하지만 방금 보셨듯이 지금의 세계 경제 현실에선 그게 불가능하죠. 셋째, 만약 지도자가 여러분, 그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권력의 기반인 지지층을 전부 잃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넷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망치더라도 당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다는 환상을 팔아야만 하는 그런 모순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덫에 갇히고 마는 거죠. 결국 이 정치적인 덫은 지도자에게 현실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끔찍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적인 모순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분석이 진단하는 오늘날 미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은 스스로 만든 역사와 모순이라는 덫에 갇힌 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